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과 강원도 정치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춘천 철원하천 양구갑 허영 국회의원과 지난 의정 활동과 춘천시 또 강원도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허영 국회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1년 전에 당선되시고 저희가 모셨었는데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저희 헬로TV 시청자들과 강원 도민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강원 방송을 통해서 1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지난 5월 30일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활동한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과 강원 도민 여러분 중에서 힘을 모아주셔가지고 되자마자 우리 당의 원내 부대표도 됐고 또 당 대변인 역할도 하게 되었고 상임위 중에서 으뜸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그 덕분인 것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말에 5월 달에 이제 대변인 활동 마치시면서 올리셨던 글이 조금 눈길이 가서 247일간의 대변인 활동을 마치며 뭐 이런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것도 좀 있었고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년 동안 대변인 뭐 의정 활동 전에 먼저. 일단 뭐 집권 여당의 네. 대변인이다 보니까 그 막중한 책임감은 네.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큰 무게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 책임감도 있었고 또 때로는 대변인은 자리가 제가 이렇게 요청을 안 하더라도 예. 그 역할이 커서 그런지 예.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기자들이요? 예. 그래서 요즘에도 네. 기자들이 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름을 억지로 넣어주기도 하고 예. 그런 어떤 뭐 어드밴티지 네. 이점 같은 것들은 상당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터졌고요. 그래서 벌써 1년 넘게, 1년 반 넘게 이렇게 이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뭐 여당이 결국은 뭐 국정에 대해서 정부하고 같이 이제 책임을 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대변인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도 좀 쉽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유, 뭐 이게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대변인은 대변인들 간에 또 그렇죠. 논평의 싸움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뭐 서로 말꼬리 잡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대변인을 하면서 제 원칙을 좀 가진 게 있었습니다. 특히 대변인을 하면서 사람을 공격하지 말자. 문제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공격해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리고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하게 어떤 좀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좀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서로 간에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원칙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정 활동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지내시고 신계륜 국회의원 입법 보좌역으로 1994년에 정계에 이제 입문하신 거죠. 그 이후에 김근태 의원, 이기우 의원 비서관 보좌관 하셨고요.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서울시 비서실장, 뭐 서울시 정무수석, 그러고 이제 국회에 이제 입성하시게 된 건데 오랜 기간 뭐 20년 가까이 그런 참모 역할을 하시다가 실제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이제 국회에 이제 뭐 출석을 하시게 된 건데 어떠셨습니까? 저한테는 뭐 그래도 기존의 보좌진의 역할과 국회의원이 돼서의 역할들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은 처음 초선된 의원들이 지난 1년간은 배우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저는 20년간에 미리 경험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고 사실상 그런 장점들이 다른 의원보다는 많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말 나오신 김에 그럼 1년 동안에 지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추진했던 성과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좀 꼽아 주시죠.
되자마자 이제 우리 춘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춘천의 오랜 미군 기지, 캠프 페이지 기지가 춘천으로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되고 나서 이제 미군들이 가면서 오염 정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토양 오염 문제요. 오염이 정화 작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화재를 발굴하다 보니까는 추가적인 오염원들이 발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미 춘천시가 국방부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1,7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춘천시 소유가 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춘천시가 돈을 더 들여가지고 오염 작업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국방부 관계자들 불렀습니다. 아니 이런 귀책 사유가 국방부한테 있는데 미군한테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거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국방부, 환경부, 그다음에 춘천시 여기에다 민간단체를 더해서 사자가 캠프페이지 오염원 재검증 민간검증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재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성과이고 전국에 30곳 가까이 되는 미군 부지가 있는데 우리 춘천시의 사례가 모범이 되어가지고 전국에 이 사례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미군 부지 오염 정화 작업들을 하는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강원도의 그 활동의 성과물들을 남기기 위해서 용문 홍천간 철도 유치를 드디어 해놨습니다. 이게 홍천 구민들이 100년간 염원했던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인데 그 유치를 좀 해냈고요. 그다음에 저쪽 동해 북부선 중에서 강릉에서 상척간 철도가 있는데 그게 시속 70km로 운행이 되는데 이것을 시속 150km 이상 고속화하는 그러한 사업도 유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좀 굵직한 성과들이 있고요. 자잘하게는 이후에 시간에 또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강원도에서도 이런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어요. 춘천에서는 춘천형 뉴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소양강댐 밑에 수열 에너지 융복합 그 클러스터라는 것이 조성이 되는데요. 무려 국비가 3,2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1,000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소양강댐이 수심이 한 200m가 됩니다. 그 수심 깊은 곳은 연중 3.5도에서 4.5도씨의 차가운 물이 존재를 하죠. 이것을 빼가지고 그 수열 에너지 클래스터에 공급을 해가지고 주거 단지의 냉난방 시스템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스마트 팜을 통해 가지고 농작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열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공급한다든지 또 공장에 이러한 수열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 냉난방 시스템을 공급한다든지 그리고 춘천에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 전기를 이런 차가운 냉온도 차를 이용한 수열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 전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공급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거기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선이시지만 사실은 준비가 20년 동안 참모로서 역할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바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지금 그 국토교통위에서 제가 14일 날 법안 심사하셨던 그 리스트를 봤는데 한 48건인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 보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에는 허영 의원님 이름이 대표 발의자로 또 올라와 있으시고 그 법안들을 다 일일이 심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게 그 소위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하나하나 이 법안이 사실상 국민들의 생명과 또 국가의 산업을 육성하거나
또 이러한 제가 국토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 주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소위에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빈집 소규모 정비사업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 원도심에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이제 신도시로 다 이주하시고 남는. 그래서 이 원도심의 소규모 지역, 그러니까 한 20가구 이상 정도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고밀도 개발을 해서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지어주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좀 법안을 만들어야 그 주민들의 동의하에 이러한 주택 공급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기존에 우리가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달동네들을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도 거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빈집정비 특례법 개정안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현물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현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원주민 정착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이거 뭐 강원도에서 계속 요청을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또 내용들을 좀 강조를 하셨어요. 뭐 이 법안이 가지는 의미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메가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묶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울산, 뭐 부산이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묶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고립된 섬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분단도이기도 하니까 평화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우리를 지정해 달라. 여지껏 수도권에 물 공급하느냐고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촘촘히 묶여가지고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한 지금 뭐 산소 마스크 역할을 하고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 때문에 아무런 개발 행위 같은 것들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또 분단도이기 때문에 평화를 컨셉으로 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은 연 6조 원 정도의 재정 유발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평화 특례시를 지정을 해가지고 각종 다양한 행정 재정상 특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를 우리 지역 인재 차원을 선발 육성하는 데 있어서 또 기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근데 마침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송영길 대표라든지 윤호중 원내대표도 같이 약속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의결된 법안 중에 또 허영 의원께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이게 이제 일명 철거 건물 참사 방지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광주에서도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가 매몰되는 또 여러 명이 다치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 법안인 것 같은데 좀 늦은 감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이고요. 완전히 그 인재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사고가 나기 전 2월달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에서도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지금은 그런 해체를 폭발을 통해서 하거나 건설 중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해체를 하게 되는데 해체 이제 허가 이후에 나는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해체 계획서를 만들어가 제출한 다음에 그 해체 계획서대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해체 계획서대로 잘 추진이 되는지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를 둬가지고 현장 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상주 감리자를 지정해가지고 상주시키게끔 하고 그 상주 감리자가
지출된 해체 계획서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법안을 2월 달에 냈는데 예. 이것이 좀 조속하게 처리가 됐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면 좀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속하게 그래서 원래 그것을 앞당겨 가지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곧 본회의에 처리가 되면은 3개월 후부터 법 적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철거 현장에 좀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유지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최근에 세대 교체, 정치권에서 세대 교체, 혁신 뭐 여러 가지 정당에서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이시니까 그런 어떤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오랫동안 정치권에 몸담은 분으로서 또 혁신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떻습니까? 뭐 이준석 돌풍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네. 중하에 네. 포지셔닝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으로 대전환, 대변화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돌풍은 쇄신과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대적 대표성을 하는 정치인들 많이 배출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책이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이 무거운 사회를 짊어져 나갈 수 있게끔 기회도 많이 부여하고 또 공정하게 하고 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우리 사회를 떠받칠 수 있게끔 하는 젊은 정책과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우리 그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5월 말에 찾아가는 민주당사 또 간담회 현장 방문 뭐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또 시민 의견 청취 뭐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민주당이 4년 전에 지방선거 끝났을 때만 해도 돌풍이다. 보수가 강세인 강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좀 성과들을 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보시니까. 뭐 국민의 기대,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친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저도 지금 현 도당위원장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과 또한 송구스러움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민심 경청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들을 외면할 줄 알았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쓴소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희망과 기대를 또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젊은 인재들을 인재 영입을 통해 가지고 많이 끌어들이고 또한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을 잘 마련을 해서 신뢰와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민들 헬로티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 강원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응원이 되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딴 눈 팔지 않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강원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또한 젊은 정치, 그다음에 세대와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강원도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정치를 통해 가지고 우뚝 서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되는 그러한 정치와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은 힘이 세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지쳐 계시죠? 그럴수록 희망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힘이 센 희망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듣고 더욱더 열심히 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또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대변인으로 보람차고 행복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여당 대변인으로 활동을 마치며 내놓은 허영 의원의 소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허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